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증시에서 가장 호재라면 북미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이 숨죽이고 기다리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새로운 언급은 없었는데요. 오늘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그간 챙겨봐야 했던 이슈들 함께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베트남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로 오는 27일과 28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이슈 때문인지 오늘장 저희 증시에서는요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한편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요 이 중국도 함께 회담에 참석할 것인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요 국정연설에서 무역과 국경장벽을 더 쌓겠다라면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과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고 셧다운이 한 번 더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화해의 압박을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FBI는요, 화해의 연구소를 또 급습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함께 알아볼 예정이고요. 한편 중국에서는요, 제조업 경기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 위축세가 굉장히 뚜렷하다는 해석들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무역전쟁 때문이다. 아니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결과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과연 전문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동우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종전선언에 대한 추진 역시 진행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베트남에서의 1박 2일 일정으로 남북 미중 종전선언 추진 관측도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해서 나온 기사고요.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대북 외교 성과를 강조하는 트럼프와 또 경제 개발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의 입장, 그리고 미국과 미중 간의 연쇄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과 미중 종전선언의 추진도 관측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 그 수준이나 정도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북한 비핵화와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어떤 분수령이 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오는 27일, 28일, 이달 말이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개최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난해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센토사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8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1차 회담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조금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합의만 나온 것이 어떤 한계성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자, 2차 회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리고 디테일한 성과가 돌출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현지 시각 미국 연방의회에서 이제 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2월 27일과 8일 베트남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고요. 대담하고 또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운을 떼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포로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은 멈췄으나 지난 15개월 동안 북한이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런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도 이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지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북한 관련 부분은 양적으로는 많지 않았고요. 기존과 대비했을 때 그 문장 수가 영어 글자 수로는 544 정도였는데 작년에 2,483자에 비하면 약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인데요.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크게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연설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과 그리고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비판을 쏟아냈지만 올해 연설에서는 관계 개선과 그리고 2차 정상회담 개최 등의 긍정적인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국정연설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한 성과를 강조한 것은 정치적으로 대북 외교를 자신이 치적으로 강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돼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국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었지만 TV로 생중계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를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백악관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서 발간한 자료를 통해서 해외에서의 미국 리더십 회복의 주요 사례로 1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장 먼저 꼽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인터뷰와 트윗 등을 통해서 북한 위기가 자신의 집권 이후에 크게 해소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북한 평양에서는 정상회담 의제 조율 등을 위한 미북 간의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됐고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 측 카운트 파트너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정상회담 의제 조율談判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의 수준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등의 신고와 폐기를 요구하고 북한 측은 제재 완화 그리고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에서는 의제 협상뿐만 아니라 의전 협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베트남 내에서도 다낭이나 하노이 이런 도시들이 구체적인 회담 장소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정확한 장소는 실무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정상회담의 예상 시나리오는 빅딜과 스몰딜 등의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빅딜은 북한이 핵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을 수용을 하고 플루토늄과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는 등의 비핵화를 선언하고 또 미국은 상응 조치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영구히 중단을 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인데요. 이 스몰딜 같은 경우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미국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을 허용하지만 경제 제재에 있어서는 유지를 하는 수준의 조치를 하는 것이 스몰딜이 되겠습니다. 스몰딜의 경우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미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미국 일각에서는 실무 협상 단계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협상 결렬 시나리오도 나돌았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조야와 우리 외교가에서는 기대와 동시에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스몰딜에 거치게 된다면 지난 1차 미국 정상회담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차 회담 직전 미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핵 폐기,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등의 발언이 다수 나왔지만 정작 미북 합의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추상적인 합의만 담겨 있었고요. 포괄적 합의에 그친 1차 회담 이후에 비핵화는 장기 교착 국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미국 정보당국은 1차 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계속 늘렸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2차 회담은 1차 회담과는 달리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재선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업적이 절실한 상황이고, 김정은도 경제 개발에 의욕을 보이면서 2차 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2차 회담에서 양국의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2차 미국 정상회담과 시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는 게 이제 이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과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 회동하거나 3자 회동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할 경우에 남북 그리고 미국, 중국 4자 회담도 가능하다.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남북 미중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나라의 청와대 대변인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기간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미국 사이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2월 북미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성사되고 그다음에 3월, 4월쯤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남북의 어떤 화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려는 그런 움직임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북한의 그런 노력의 어떤 결실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향후의 진행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는요, 우리 증시에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해외 선물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물론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요, 해외 지금 선물 쪽에 보자면, 굳이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지수 선물과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그리고, 그에 따른 원자재라든지, 오일이라든지, 그리고, 골드, 이런 금속류, 그리고 원자재 모든 전 분야에 거쳐서 사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미국, 북한의 이런 회담으로 인한 지정학적인 문제가 큰 이슈로 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지수 선물 쪽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환율 문제 쪽에서는 이제 통화 종목들은 사실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장 관련이 많은 미국 지수 선물과 그리고 원자재 종류 그리고 오일과 금속류 이쪽에 주목을 하고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통화 종목보다는 지수 선물 쪽이 호재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국정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이웨이를 좀 보여줬습니다. 무역과 국경 장벽을 더 쌓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관련 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들어볼까요? 네. 트럼프가 2020년을 앞두고 이제 반란군에서 현역 대통령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미국 의회 연두교서 연설을 두고 이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영원히 아웃사이더일 것 같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내년 대선을 겨냥한 듯 통합과 화합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미국 전체의 대통령 이미지를 과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경 장벽과 무역 전쟁 등을 말하는 곳에 이르자 후퇴는 없다는 이제 그런 트럼프 본연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그가 오늘 밤 제시할 아젠다는 공화당 아젠다도 민주당 아젠다도 아니다. 우리 국민의 아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가 이제 경제 성장으로 여성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손뼉을 치자 아직 앉지 말라. 다음 말도 좋아할 것이라면서 지금 의회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여성이 일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때 이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일어나서 손뼉을 쳤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트럼프가 내세운 국민 아젠다는 무역과 국경에서의 장벽을 모두 더 높이 쌓겠다는 것이었고요. 경제와 이민 등 이런 주제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년 대선까지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했다는 얘기고요. 또 연설의 주요 대목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USA를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싸늘하게 침묵을 하는 그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날 연독에서 대선을 향한 전초전 같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35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불러왔던 국경 장벽 문제에서도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이 무자비한 범죄 카르텔, 마약 밀매, 인신매매를 종식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의회가 보여줘야 한다면서 내가 그 장벽을 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장벽 건설 예산 관련 여야 합의 시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2차 셧다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협상에서도 불태 입장을 지금 명확히 했는데요. 미중 협상과 관련해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끝내고 미국 일자리 보호를 위한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우선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수십 년 동안 제왕과도 같은 무역 전쟁을 뒤집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는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일자리와 부를 빼앗는 일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우리는 2,500억 달러의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를 했고 재무부는 지금 수십억 달러가 넘는 그런 돈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 협상을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낸 것인데요. 트럼프는 오늘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도 만나서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는 최대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저 수준인 실업률,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나열하면서 취임 때와 비교하면 미국 경제는 거의 2배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국가가 우리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제품에 정확하고 같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호혜 무역법의 입법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사석에서는 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TV 앵커들과 점심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소위 말하는 약간 욕설이 긴 이제 더러운 X새끼라는 이제 그런 원론적인 표현까지도 하면서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제 바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날 연설에 대해서 의회와 국가를 양분할 이민 강경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 연설은 통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파멸을 묘사하는 불협화음을 보였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최종 합의를 위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수하는 그런 기준 내외에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최종 합의가 순조롭게 결정되기까지는 아직도 험난한 좀 길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이 해외 선물 지수는 계속적으로 열렸습니다. 복귀도 함께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나스닥 지수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7,000선 말씀해 주신 대로 터치를 했거든요. 오늘 장 좀 어떻게 이어갈까요?
나스닥을 먼저 볼까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제가 예고한 대로 이 상승의 강도만 죽어지지 않고 특별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7,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고드렸는데요. 지금 7,038선 내외까지 고가를 찍은 이후에 지금 현재 약간의 숨고르기성 그리고 횡보 혼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여전히 상방 경직은 유지되고 있고 과열 구간도 유지는 되고 있어서 지금 큰 조정의 어떤 기미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급상승에 따른 그리고 미국, 중국의 무역 제협상에 따른 그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 재료로 인한 그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이 이번 주 남아있는 미국 기업 실적들의 발표들인데요. 그 부분들 같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해서 현재 구간은 7,038선의 직전 고점 돌파와 함께 7,100선을 향한 상승은 한 번 더 치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구간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하단의 자리에서 과열 구간이 이제 종료되는 어떤 신호가 나와준다면 한 번쯤은 또 6,850선 내외까지의 조정도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또 이슈들의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900선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7,038선의 직전 고점 돌파가 나와준다면 7,100선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또 상승을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서 하단의 6,900 단기적으로 6,930에서 40선 내외에서의 매수와 그리고 7,040선 내외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매수와 매도 전략 동시에 단기적으로 한번 추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세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와 오일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북미 정상회담 이슈를 다루면서 이 원자재 굉장히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골드와 유로 같은 경우는 오늘장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골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최근에 지수 급등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승을 하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가 94.70대의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반등이 나왔고요. 해서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지수 선물의 급등과 상승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반등이 나오면서 골드가 지금 단기 조정세에 지금 진입해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방 경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1,306선에서 1,300 구간의 지지 여부 꼭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1,320선에 강한 돌파가 나와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향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좀 하방세가 좀 강하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반등의 힘이 좀 더 가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는 매수 쪽보다는 반등 시 1315선에서 1319선 내외에서의 매도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고요. 1320선 돌파 시 일단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단의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단기적으로 1300선 내외까지 한번 보시고요. 추가적인 깊은 조정까지도 한번 예상은 하고 전략을 구성하신다면 1290선 내외까지의 단기 조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추가적인 상승세도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진입 구간이, 과열 구간 내에서 계속 과열 구간이 이탈됐음에도 크게 하방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그간에 최대의, 지난 10월부터의 하락폭이 워낙에 컸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미국 지수 선물들의
상승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그리고 상방도 그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지금 뭐 재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의 올 한 해의 어떤 성장률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동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오펙의 사우디와 러시아의 오펙에서의 뭐 합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비오펙 나라들이 거기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 구간에서 또 어떤 협상 구간에서 또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는 그런 혼조스러운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크루드 오일 자체가 어떤 전략자기에 가장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해서 현재 시점으로 보자면 하단에서의 지지 라인은 53.50대의 1차적인 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53.75가 현재가이기 때문에 53.50대의 이탈이 나온다면 52불대까지의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대내외적인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호재가 같이 겹쳐진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인 55.75를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가 가장 어려운 자리라 보여지고요. 해서 단기적인 대응은 매수와 매도의 단기적인 적절한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서 지금 상황적으로는 오일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등락이 반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경우는 상단의 직전 고점 돌파와 하단의 52불대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심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매매 전략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중국은 휴장 중이니까 2월 1일 지수가 되겠죠?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휴장에 들어갔고요. 긴 휴장입니다. 참 긴 휴장이고, 이게 춘절하고 이제 국경절 이렇게 2대 명절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공교롭게도 같아서 우리나라는 일단 뭐 한 3일 정도 휴식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나라가 크기 때문에 뭐 고향 내려가는데면 중국은 뭐 한 3, 4일 걸린다고 하니까요. 그럼 뭐 이렇게 휴일을 뭐 10일 정도 이렇게 길게 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런 연유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춘절이다 기대감도 좀 있어가지고요. 상해종합 지수가 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상승세가 정고점 부근에 또다시 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해종합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정고점에 와 있죠. 정고점 근처라는 부분인데, 이게 22,618 정도인데, 현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점 라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라인이, 2,620포인트 정도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계속 맞고 밀리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여기만 오면은 뭔가 이슈가 별로 안 좋은 게 좀 조금씩 터지겠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어느 정도 좀 이 고점 부분으로 오니까 이제 연휴 시작되면서, 순식간에 또, 시장이 이제 무역전쟁 관련해서, 다음 주에 물론 회의는 있습니다만은, 시한이 얼마 안 남았다. 시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시한이 얼마 안 남은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상해종합이 지난 거래일까지만 해도 추가 합상에 나선다는 소식,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문신 장관이 또다시 중국으로 간다고 해요. 이번에는 문신 장관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중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제 이 추가 협상이 진행한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좀 올랐던 게 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하원에서 연설을 하는데,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망감이 분명히 오늘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연휴 동안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증시의 고점에서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온 모습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28,000선을 솔직히 잠깐 탈환했어요. 잠깐 탈환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밀렸던 모습인데요. 이 잠깐 탈환한 부분이 이렇게 28,000선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지, 유지한다면 28,500까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유지를 해주는지 항생지수는 그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은 정말 끝날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FABI는요, 화해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이게 우리 연휴 동안에 이제 푹 쉬셨잖아요, 다들 푹 쉬셨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이제 톡스타 톡방에서는 이제 김보스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AG 사단 김보스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톡방에서는 제가 한번 정리를 다 한번 해드렸어요. 어떤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 중이고, 사실 어떻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리해드렸는데, 일단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현재 멍한조 화해 부회장을 이제 미국이 기소를 했죠. 기소를 한과 동시에, 갑자기 화해 연구소를 급습을 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TV에 많이 나오죠. TV에 많이, 드라마 소재로 많이 나오는 FBI가 화해 연구소를 급습을 하면서, 지난달, 이제 멍한조 회장의 구속 기소 발표하는 날, FBI가 미국 기업 기술 절취 혐의로 샌디에고에 있는 이제 화해 연구소를 이제 압수수색했겠죠. 이제 화해 연구소 같은 경우가 미국 아칸 반도체가 개발한 인공 다이아몬드 방막 기술을 훔치려 한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나가다가 솔직히 잘 나간 건 아닌데 멍한조 회장 기소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건 더 잡은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화웨이가 이제 기술 훔치려고 하는 거를.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외부 정황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화웨이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도 현재 지금 미국이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아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유리에 인공 다이아몬드를 얇게 씌워가지고 이제 미라지 다이아몬드 글라스라는 제품을 샘플로 이제 화웨이에 보냈는데, 화웨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지난해 8월이죠. 작년 8월에 심하게 훼손한 상태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 아칸 반도체에서 샘플로 준 거예요. 이에 이제 FBI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아칸 반도체 기술을 훔치려고 분해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본 거다. 이렇게 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양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서류 등은 이제 분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사실 정황상으로는 아칸 반도체가 일단 많이 훼손돼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화웨이가 기술 절취 혐의를 받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아칸 반도체가 약간 공화당 쪽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요. 100% 전체적으로 다 믿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기술 절취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수사를 시작할 거고, FBI 같은 경우가 지난달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도 하웨이에 대해서 계속 함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까지 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웨이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호 부총리는 또 협상 도중에 미국 시위대에게 습격을 받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저희 설날 연휴 동안에 미중 무역 협상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됐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큰 틀의 합의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지수가 올랐잖아요. 올랐다는 건 뭐겠습니까? 합의가 약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고위급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분명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양국 같은 경우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련해서 의견 차이를 좁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아직까지도 있는데 일부 진전이라는 얘기는 일부 좀 살짝 의견 차이를 좀 좁혔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무역차 좁히고 미국산 수입을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더 약속을 했어요. 더 약속을 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에 더 물건 더 팔아먹었죠. 예, 지난번 협상 때.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 하원에 연설할 때 또 중국 관련 얘기가 별로 없지 않았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 1일이 무역협상 최종 시한인데 과연 이거 끝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좀 끝날 줄 알았더니 또다시 다음으로 또 넘어갔어요. 또 넘어가서 이 밖에 이제 미 상무부 같은 경우가 작년 11월 대중국 무역 적자하고 전체 무역 적자가 좀 감소를 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대중국 같은 경우 감소를 했고요.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중국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어느 정도 선전할 명분이 좀 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무역 전쟁을 계속 하면서도 계속 중국이 흑자를 오히려 더 늘려가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했던 얘기가 이거 중국이 물건 한 번에 지금 무역 관세 정도 생기기 전에 왕창 팔아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미국이 약간 이제 적자폭을 줄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명분이 좀 된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할 만한 내가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중국한테 이제 물건도 많이 팔 수 있고 왜냐면 이번에 협상할 때 중국이 좀 더 하주고 했거든요. 미국산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무역 적자도 좀 감소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조금 하면서 이제 탄력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FBI 수사나 이런 것도 또 좀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일부 진전이 있었고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다만 3월 1일까지 시간을 촉박한데 아직까지 큰 틀의 합의가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아직까지도 암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1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본격적으로 제조업 경기 둔화가 암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사실 연휴 동안에 우리가 미 증시 쪽을 제외하면 사실 호재는 많지는 않았어요. 호재는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중국은 계속 상승을 했던 거는 일부 이제 미중 무역상이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 때문에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중국이 이번 주 계속 휴장입니다만은, 일단은 1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지표가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되면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이제 제조업 PMI, 그러니까 국가통계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가 있고, 사실 제조업 PMI, 그러니까 민간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가 있는데,
일단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월 제조업 PMI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50월 또다시 하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48.3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달보다 49.7보다 1.4포인트나 넣었어요. 이 정도 좀 월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수치고요. 지난 2016년 3월 이후 가장 조정 성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죠. 시장 예상치가 49.5였는데 48.3이나 했다는 건 쇼크 수준이거든요, 사실. 쇼크 수준인데 상당히 지금 안 좋게,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차이신 제조 PMI 같은 경우가 201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유축 국면 50 이하로 밀렸죠. 50 이하로 밀렸는데 두 달 연속 이렇게 국가통계국 수치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차이신 PMI, 제조 PMI 역시 안 좋을 겁니다. 무조건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봤을 때 향후 활동의 지표, 향후 활동성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신규 주문 같은 경우로 2015년 9월 이후 최저인 47.3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주문 자체가 저 정도로 안 좋으면 PMI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전날 이제 국가통계에 발표한 1월 제조업 PMI도 전월보다 또 0.1% 오른 49.5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50을 이제 2개월째 하에 국가통계국 같은 경우 50을 2개월째 하회한 상태고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가 좀 잘 아시겠지만 민간 기업 그다음에 그냥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돼 있고요.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하는 것들은 이제 중국 구기업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온도차는 민간기업이 더 안 좋다. 지금 민간기업이 48.3이니까 민간기업, 중소기업 위주가 상당히 안 좋고 그 다음에 구기기업 같은 경우도 50을 밑으로 넘어간 지 지금 2개월째 머물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2월도 더 안 좋을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월까지는 아직까지 무역 전쟁이 일부 국면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하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은 심각하게 봐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질적 성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중국의 내수 소비 그리고 질적 성장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주로 많이 쓰는 얘기죠.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성장하기 싫어서 성장 안 하는 거 아니다. 성장할 수 있는데 억지로 안 하는 거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러려면 이제 서비스업 지수도 좋아야 되니까 중국 이제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역시 차이신 제조업이 아니라 이번에는 서비스업 PMI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비제조업이라고도 하죠. 비제조업 서비스업의 PMI 지수는 어떤가를 봤는데 이 역시도 이제 53.6으로 전달 53.9보다 0.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자,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 그리고 체감 경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왜냐하면 소비 위주의 지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6년 이내로 이제 최고치를 12월까지 기록을 했어요. 53.9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여전히 최근 추세를 웃돌고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이번 달에 꺾였다는 거예요. 서비스 PMI도.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한 종합 PMI가 50.9면 아직 50을 넘고는 있는데 이거 약간 좀 이제 데이터를 만지지 않았냐 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근데 일단 차이신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뢰는 좀 가질만 하다. 그래도 이제 근데 이제 지난달에 이번 달에 꺾인 거죠. 이제 지난달 17일 이번 달에 발표를 하는데 일단 서비스 PMI를 통해서 중국 자국민들의 이제 지금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53.9까지 기록하면서 계속 이제 홍보를 했거든요. 우리는 지적 성장 위주니까 서비스 PMI 상당히 좋은데 제조 PMI가 떨어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잠재우는데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많이 활용을 했는데 최근 그래서 차이신 서비스 PMI가
하락 반전했다는 거는 의미가 좀 있다.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미중 우려성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 성장률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재정하고 이런 걸로 이제 확장 정책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레버리지, 부채 축소 위주로 갈 건데 중국 경제 성장 둔화세가 아마 이렇게 되면 지속되지 않을까. 서비스업도 결국 밀리기 때문에 둘 다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좀 경제 성장 둔화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마 계속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중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휴장이기 때문에요. 이 다음 주 주목할 종목을 미리 분석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어떤 종목을 오늘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만화화학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 만화학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작년 한 7월인가 9월인가 8월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결과는 안 좋았는데, 2차 수익 실현하고 다시, 손절가까지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크게 수익을 낸 종목은 아닌데, 다시 한번 만화학이 이제, 기지개의 혈대가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최고의 석유화학 소재업체입니다. 중국에서 따지면은 우리나라로 굳이 비교하자면 롯데케미칼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롯데케미칼 정도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요 제품 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폴리우레탄, 그리고 석유화학, 정밀화학, 그 다음 신소재, 화학 신소재 같은 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증설을 2017년에 이제 증설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중국 당국이 하필 그때, 디레버리지 규제를 시작하면서 이 증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안 좋은 작용이 됐어요. 왜냐면 증설을 쉽게 허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물론 작년에 허락을 했습니다. 증설 허락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설 속도를 못 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좀 증설 속도가 좀 나고 있다. 완료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규제도 불구하고 증설을 성공하면서 이제 완화학 같은 경우는 위기였다가 지금 기회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물론 이제 계속 구조조정 중에 있어요. 완화학은 구조조정인데 그 구조조정이 있겠지만 효율화 위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올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소개드렸던 게 한 7월 이때쯤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1차 수익가까지 갔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매수가 한번 날리고 그 다음에 손절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손절된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쭉 밀린 다음에 이렇게 저점을 형성했죠. 27 이게 상해에 산정돼 있기 때문에 위안한데요. 27.400 위안에서 계속 지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이 지지를 스리바닥을 형성을 하고 드디어 이제 올라가면서 주요 저항 라인인 33 위안 라인 이쪽을 돌파를 했어요. 갑자기 급등으로 돌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매수의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제 매수가를 어느 정도 잡아보냐면요. 현재 34.440인데 33.500에서 34위안 34위안까지 살짝 밀리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살짝 밀리면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손절가는 주요 지지받았어. 20.400 라인을 깨면은 손절을 한다. 깰 가능성이 없겠죠. 3번이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면은 저희가 이제 39.300 이쪽 라인입니다. 39.300 라인에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잡아놨고요. 2차 목표가는 43.800 라인, 43.800 라인에 2차 목표가를 잡아놨으니까요. 이 정도는 충분히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만화화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스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